내 이름은 노로사야카, 27살 주부이다. 오늘은 나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본가는 꽤나 부유한 자산가 집안으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남편인 슌지는 직장에서 만난 2년 위의 선배로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우수한 사람이지만 본가는 매우 평범한 일반 가정이다. 꽤 집안끼리의 격차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드라마와 같은 신분 차이에 의한 반대 등은 딱히 없었고 지금도 평범한 맨션에서 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부부 사이도 양호해서 매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2살 아래 여동생, 즉 나에게 있어서 아가씨인 유리나로부터 라인이 왔는데 새언니 부탁이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최근에 가게 매출이 좋지가 않아서요. 아, 그러고 보니 네일샵을 경영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조금 빌려줄 수 없나 해서요. 얼마 정도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일어나? 100만 원? 월세가 그렇게 비싸? 월세도 월세지만 그 외에도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서 부탁해요. 이대로라면 진짜 망할지도 몰라요. 그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은 100만 원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언니 부자잖아요. 친정은 그렇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야. 지금은 나랑 남편 월급으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돈 있죠? 그것도 꽤 많은 돈. 어째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서 살짝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줬으면 싶은데. 하지만 그 돈은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자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정한 거라서. 그걸 좀 어떻게 안 될까?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의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편이랑도 얘기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요. 가능한 빨리 부탁할게요. 라는 걸 부탁받았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의리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도 내키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오케이 하고 아가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선 안 됐나 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그렇구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이야.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얘기 들을게. 휴게 중이라서. 유리나 관련돼서 말인데 그 멍청한 동생 말이구나. 이번엔 또 뭐래? 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난 전혀 몰랐는데? 미안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한테 화내는 거 아니니까. 물론 아이를 위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고 있지는 않아. 생활비 같은 걸 뺀 내 돈에서 주고 있어. 뭐든 간에 당신 돈이잖아. 대체 얼마나 빌려간 거야? 그때 100만 원 이후로 몇만씩 조금 빌려가고 있어. 내가 그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줘버린 것도 문제지만 다만 최근에 너무 자주 빌려가서 솔직히 곤란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미안해. 내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 뭐 얘기는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괜찮아. 문제는 뻔뻔하고 멍청한 여동생이지. 애초에 그 녀석 처음 빌린 돈 100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니 비상식적이라고. 맞다. 그 이후로도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걸 내가 경솔하게 줘버린 탓에 월 2, 3회 정도로 돈을 빌리러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상담한 그날 밤 그는 꽤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이유는 아가씨에게 뭐라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런 거로 조금은 자제해. 새언니 돈이니까 오빠는 상관없잖아. 내 아내니까 상관있지. 그럼 네일샵이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엄마도 빚쟁이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결국 아무 소용 없었던 모양이다. 전부터 아가씨는 기가 세서 말이 안 통했다고 한다. 참고로 아가씨의 네일샵은 시어머니와 공동 경영이고 시아버지와는 진작에 이혼해 가게가 망하면 생활이 꽤 어려워지는 게 맞긴 하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가 안 된다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말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인 아야카 씨에게 라인을 보냈지만 내 말은 내 아내한테서 돈 빌려가지 말라는 거고 보통은 먼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 아니잖니. 우리도 맞벌이 부부일 뿐이고 유복하지 않다고. 아니잖아. 사약한의 친정 대단한 집안이잖니. 그렇다고 해서 매달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라고. 그거야말로 아깝다고 생각 안 하니? 그쪽 집안이랑 얘기해서 도움을 받든지 하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꽤 도움받을 수 있고 말이야. 이것도 다 부부끼리 얘기해서 정한 내용이라고. 아직 젊은 나이에 본가의 돈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건 좋지 않잖아. 당분간은 우리 부부 둘의 힘으로 해나가자라고 정했다고. 그래서 사야카가 친정으로부터 받는 돈에도 손대고 있지 않았어. 정말이지. 이상한 곳에서 괜히 엄격하다니까. 집안의 자산 어차피 언젠가는 사야카한테 갈 거면서.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는 둘이서 힘내보자고 생각한 것뿐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딱히 잘못된 건 없지만은 어쨌든 유리나한테도 말해둬. 애초에 네 돈도 아니잖니. 민폐라면 사야카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 있겠냐고.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강하게 말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알았어. 맞다. 그보다 이번에 온천 여행 가자고 친구랑 얘기 중인데 돈이 좀 부족해. 5만 엔 정도 빌려주지 않을래? 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듣긴 했어?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패배를 당한 남편. 아무래도 아가씨 성격은 시어머니 유전인가 보다. 남편의 노력을 허투루 하는 것도 싫어서 이 이유로 나도 아가씨의 부탁을 거부하기로 했다. 매번 물고 늘어져서 꽤나 애먹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빠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진즉 돌아가셔서 재산 전부가 나에게 상속되었다. 그 금액은 대충 3억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의 거액이다. 물론 원래라면 있어서 곤란할 것은 없지만. 저기 유산 얼마나 받았어요? 뭐 꽤 상당한 금액이지. 얼마? 억은 그냥 넘겠지? 그치. 좋겠다. 대단해요.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아니고. 쓸 건 없으면요. 우리 가게에 투자해줘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기구 같은 것도 다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 종업원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해지고요. 그렇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말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남는 돈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가족을 위해 써줘요. 상종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돈 쓸 생각만 한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텐션도 높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에 투자해준다며? 고마워. 정말 덕분에 살았어. 아니요. 아직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건 아니라서요. 뭐 어떠니? 빡빡하게 굴지 말렴. 가족을 위해서이니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란다. 그래, 가게에 투자해주는 거라면 이왕 하는 김에 집 리모델링도 해주지 않겠니? 네? 이 집 낡아서 살기 불편하단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보다 오히려 새로운 집을 사는 게 나으려나? 너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아가씨와 똑같이 시어머니도 밀고 들어왔다. 아무리 나여도 여기엔 좀 깬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대경로에서 직접 본가에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그건 내가 말렸다. 사실은 상속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대책을 생각해 두었다. 문제는 여분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였으니. 방금 전에 부동산 다녀왔는데 좋은 매물을 찾았어요. 조금 자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돈을 받았으면 하는데. 미안, 애초에 투자하겠다고 나는 말한 적 없어. 그리고 이참에 말해두겠는데 투자할 생각은 결단코 없어. 뭐? 적당히 해요. 쓰지도 않을 돈 모아둘 거면 가족에게 환원하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새 기재들도 사버렸으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다고요.
잘도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더 이상 쓸 곳 없는 돈이 아니야. 뭐에 쓸 건데요? 그 많은 돈을? 사실은 이번에 남편과 같이 회사를 세우기로 했어. 농담이죠? 아니,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지만 이미 절차 밟으면서 법인화까지 진행되었어. 아빠로부터 받은 유산은 전부 자본금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미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었다고. 맞다. 우리는 이 기회에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 사실이라 아버지의 유산으로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아가씨로부터의 라인,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로부터였다.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며? 그런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도 이미 스스로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충을 알고 있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듣는 편이 좋을 거다. 하지만 이미 정한 일이어서. 부탁이다. 다시 생각해보렴. 왜 그렇게 필사적이세요? 예상과 달라져서 아쉬운 건 알겠지만. 알았다. 진심을 얘기하마.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이란다. 경영이 어렵다거나? 그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있어서 이대로라면 파산할지도 몰라. 시어머니 얘기로는 부모 자식 합쳐서 금융계 사기에 당한 모양이다. 내용은 돈을 맡기면 다음 연도에 10배가 된다나? 그런 흔한 사기였다. 지인 소개였던 모양이라 쉽게 믿어버린 두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 그 금액은 경영하고 있던 네일샵이 망할 정도의 돈이었던 모양이다. 처음 100만엔도 그 이후의 돈도 대부분은 차금의 상환에 쓰인 모양이다. 이번 유산에 관해서도 투자니 리모델링이니 하더니 기본적으로 차금 상환을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직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상한 자존심으로 이것저것 변명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나도 남편도 지금까지의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태도에 격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파산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와 남편은 두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롭게 세운 회사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다.